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강좌는 툴박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브러쉬 툴, 지우개 툴, 도장 툴, 페인트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Let's go! 에디터 몽키. 네, 포토샵을 실행시키시고 캔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저는 1920, 1080 픽셀을 할게요. 캔버스가 생성이 되면 우선 브러쉬 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깊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브러쉬 툴의 원리를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브러쉬 툴을 응용한 예제를 실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은 크게 3단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브러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와 하드니스, 경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얼마큼으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색은 어떤 색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면 브러쉬 옵션 창을 열어야 하는데요. 브러쉬 옵션 창을 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일단 선택해 볼게요.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위에 상단 선택 도구 옵션 영역이 있죠. 거기에 이런 옵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팔레트를 보면 브러쉬 모양이 있습니다. 이 브러쉬를 클릭하시면 저것과 똑같은 옵션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캔버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브러쉬는 일반 브러쉬를 선택할게요. 보시면 선명한 원 있죠? 이걸 선택하시고요. 사이즈는 위에 이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엄청 커지고 내리면 되게 작아지죠? 근데 제가 이전 강좌에서 퀵 셀렉션 툴 할 때 도장같이 생긴 모든 툴들의 사이즈 변경 방법은 Alt,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상태로 왼쪽, 오른쪽 드래그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마우스 여기에서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드래그 왼쪽 하면 작아지고 오른쪽 하면 커집니다. 보이시죠? 물론 단축키 중가로 열기 작아지고 중가로 닫기 커지고 이런 브러쉬 크기를 키우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축키를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어차피 공용으로 쓰는 이런 기능들은 그냥 공용으로 쓰는 걸로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 단축키는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동그란 범위를 사용하는 툴들은 Alt,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한 채로 드래그, 이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상단 옵션에서 하드니스 있죠? 100이랑 0을 해갖고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100으로 돼 있죠? 쭉 긋고요. 색을 바꾸고 쭉 긋고요. 하드니스를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차이 보이시나요? 하드니스를 100으로 하면 이렇게 선의 외곽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하드니스를 0에 가깝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뭉개져서 나와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 색 변경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볼게요. 첫 번째는 좌측에 보면 색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앞에 게 정경색이고요. 뒤에 게 배경색입니다. 이 정경색과 배경색을 이용한 사용법은 다음 강좌에서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앞에 정경색, 보시면 앞에 있는 색이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이 색이 브러쉬가 사용하는 색입니다. 일단 브러쉬 크기 줄이고 하드니스를 100으로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까만색으로 하나 칠하고 정경색을 바꿀게요. 클릭해서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한번 긋고 다시 하나 또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또 긋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Alt를 누르는 거예요. Alt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뀝니다. 스포이드는 일반적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캔버스 안에 제가 원하는 색이 있을 때 사용하거든요.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까만색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로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경색이 바뀌었죠. 까만색으로. 그리고 칠해볼까요?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빨간색이 캔버스 안에 있네? 그러면 가져가서 Alt를 누른 상태로 왼쪽 버튼 클릭. 그리고 사용.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 Alt 누르고 캔버스에 있는 파란색 클릭. 그리고 사용. 아시겠죠? 이게 브러쉬의 기본 사용법입니다. 여기에서 브러쉬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싶을 때 옵션에서 이 다양한 종류들 있죠. 일반 브러쉬 말고 이런 브러쉬들, 이 브러쉬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브러쉬는 이 포토샵에서 기본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브러쉬 파일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브러쉬 외부 파일을 한번 등록해가지고 응용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가 단순히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모형을 찍어내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첨부된 실습 이미지 한번 열어볼게요. 노을진 바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위에다 놓고 캔버스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리고 첨부된 것 중에 버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러쉬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브러쉬 파일이에요. 등록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 이렇게 외부에서 다운받으시는 브러쉬 파일들은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포토샵 브러쉬 파일에 들어가 있어요. 등록이 돼요.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는 다 닫아보고 맨 밑에 버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방금 더블 클릭을 해서 이게 등록이 된 거예요. 버드의 종류를 보면 쭉 여러 개가 있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드 하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 크기를 바꿔볼게요. 크기 바꾸는 방법은 Al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조금 줄여서 브러쉬가 이렇게 하는 방법 끌어가지고 선을 그리는 방법 이외에도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걸 하게 되면 한 번에 찍어서 콕 찍을게요. 색을 까만색으로 바꾸고요. 콕 찍으면 어떻게 되죠? 새가 그려지죠. 두 번째 버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3개네요. 크기를 조금 더 줄여서 찍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 좀 더 키워볼게요. 다음 거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이렇게 브러쉬로 이런 도형을 하게 되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모양에 대한 것들을 찍어서 꾸밀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용하겠죠? 방금 같은 경우는 그 노을진 곳 안에서 이런 그 새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너무 심심하니까. 그럴 때는 지금 제가 이 제공해 드린 버드 파일을 등록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엔 지우개 툴을 해보겠습니다. 캔버스를 새로 하나 여시고요. 이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 복사할게요. 컨트롤 J가 레이어 복사라고 했어요. 선택 영역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J를 하면 이 레이어 전체를 그냥 똑같이 복사합니다. 그래서 흰색 캔버스가 지금 2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위에 거에다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브러쉬를 먼저 선택하고요. 브러쉬의 옵션에서 일반 브러쉬에 선명한 거 그리고 하드니스 100으로 해서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예, 이레이저 툴, 지우개 툴을 선택하시고요. 지우개 툴도 이런 동그란 모양들은 Alt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크기를 맞추고요. 옵션에 보시면 얘도 하드니스가 있어요. 이 하드니스는 100으로 놔두면 브러쉬랑 똑같이 쨍하게 지워지고요.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드럽게 지웁니다. 한번 100에 놔두고 지워볼게요. 완전 그냥 지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컨트롤 J 누르면 되돌리는 거예요. 문서처럼 똑같이. 그럼 이번에 하드니스를 낮춰볼게요. 한 20으로 놔둬볼까요? 하드니스를 20으로 낮추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지워지죠? 그죠? 끝에 부분이 뭉개지게 지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지우는 용도로만 사용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지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쨍하게 한 다음에 다 지워버리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언제 쓰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쓸 때는 합성을 할 때 사용해요. 바다 배경 위에 사람을 하나 얹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배경과 외곽이 약간 안 맞아. 그랬을 때 외곽을 약간 뭉개듯이 만들어가지고 뒤에 배경과 자연스럽게 매칭을 시키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지우개 툴 사용해가지고 뒤에 부분은 외곽선들을 뭉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도 뭉갠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지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울 때는 그 오퍼시티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낮춰요. 이 녀석을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0% 찍힐 수 있는 거를 20% 정도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덜 지워지죠. 그죠? 덜 지워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확확 지워지는 게 줄어들어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개 툴의 기능은 단순히 지우는 기능뿐만 아니라 합성할 때도 자연스럽게 뒤에 배경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지우개 툴을 이용한 거는 그 실제 합성을 할 때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스탬프 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소스 세 번째 거 보면 스탬프 실습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 크기를 키우는 건 Alt 누르고 휠, 마우스 휠을 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휠 올리면 줌인, 내리면 줌아웃. 스탬프 툴은 여기 옆에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해서 한글 이름으로는 도장 툴이에요. 이제 이갈이라고 하는 걸 지울 건데 이 이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크잖아요. 근데 스탬프 툴은 이렇게 큰 영역을 지울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영역을 지울 때는 전체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포토샵이 그냥 자동으로 바꿔주게 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 기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배웠죠. 컨텐트 어웨어 필 한번 해볼게요. 올가미로 라소 툴이죠. 올가미 툴로 두리뭉실하게 잡는다고 했어요. 그냥 주변을 두리뭉실하게 잡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잡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그리고 컨텐트 어웨어 필 보이시죠?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OK.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해제. 어떻게 돼요? 깜짝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 주변에 돼 있고 광범위한 크기의 무언가를 지우려고 할 때는 컨텐트 어웨어 필이나 아니면은 그 2024 버전부터 새로 생긴 제너레이티브 필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탬프 툴을 이용하는 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퀄리티가 이것보다 낮아요. 그러면 모든 걸 이렇게 컨텐트 어웨어 필로 지우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컨텐트 어웨어 필은 그 영역 바깥에 있는 거를 안으로 당겨가지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 그 영역 밖에가 되게 복잡하게 무슨 짜지그리한 것들로 돼 있으면 안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깔끔한 배경에서만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는 컨텐트 어웨어 필을 쓰는 것보다 스탬프 툴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좀 더 유용합니다. 일단 해볼게요. 여기 두 개를 지금 컨텐트 어웨어 필로 만들게 되면 레이어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눈을 꺼볼게요. 이가리가 있죠. 그래서 컨텐트 어웨어 필로 하게 되면 그 영역에 덮어 씌워줄 거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원본 이미지를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덮어 씌워준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로 만드는 명령어는 컨트롤 E입니다. 머지라고 하는 건데 컨트롤 E 이렇게 되면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졌죠. 이 컨트롤 E라고 하는 거는 한글 파일의 표에서도 두 개의 블럭이 있으면 두 개 잡아가지고 컨트롤 E 하면 머지가 되죠. 저처럼 공통으로 쓰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는 게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 레이어나 이런 데 가면 여기에 밑에 머지 레이어 이렇게 컨트롤 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을 지워볼게요. 이 파이프 있죠? 이 파이프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컨트롤 J로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사본을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어웨어 필을 한번 해볼게요. 영역을 두리뭉실하게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 컨텐트 어웨어 필 확인. 컨트롤 D를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워졌어요. 지워지긴 지워졌죠. 그런데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그림자가 저는 조금 약간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이프가 없어졌으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도 그림자가 져져 있죠.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랑 똑같이. 그럼 밑에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를 스탬프 툴로 한번 지워볼게요. 스탬프를 선택하시고요. 스탬프 선택하시고 스탬프도 여기서 똑같이 하드니스랑 이런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사이즈를 제가 Al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크기를 정할게요. 이 정도로 맞추고 좀 더 키워볼까? 이 정도 맞추고 줌밍을 해볼게요. Alt 누르고 휠을 위로 올리면 줌밍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에서 보면 브러쉬 색깔의 정경색을 바꿀 때 Alt 누르고
Alt 누르면 스포이드로 바뀌었죠. 그 스포이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해당 스포이드가 있는 위치에 있는 색을 빨아들였어요. 그것처럼 스탬프 툴도 Alt를 누른 상태면 어떻게 바뀌냐면 커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모양으로. 이 모양이 뭐냐면 이 지점을 복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한번 누르면 이 부분이 복사가 된 거예요. 복사하고 이번엔 가져다 붙일 곳에다가 놔두고 클릭. 뭔가 바뀌었죠? 다시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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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럼 이렇게 여기가 바뀐 게 보이죠? 이쪽 게 이쪽으로 덮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이 파이프가 지워졌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더 지워볼게요. 여기를 Alt 누르고 이 밝은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 그리고 이쪽에다 갖다 붙여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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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지우면 여기 부분이 그림자가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더 밝아지니까 조금 더 여기 파이프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전에 이게 컨텐트 어웨어로 지운 거고요. 여기에 그림자가 져 있죠? 그리고 방금은 도장 툴로 지운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좁은 공간이면 좁은 공간일수록 티가 많이 나요. 컨텐트 어웨어 필요는 이런 큰 영역을 지울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는 공간에서는 최대한 그냥 스탬프 툴이나 다른 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페인트 툴을 해볼게요. 페인트 툴은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서 페인트 툴 시스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캔버스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둘리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페인트 툴은 지금 여기 없어요. 페인트 툴은 여기 밑에 보면 점점점 돼 있는 거 있죠. 이 점점점 안에 되게 많은 툴들이 섞여 있어요. 그 중에 페인트 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페인트 툴은 해당 커서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걸 이 색이 이 정경색으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Alt 한번 눌러볼까요? Alt 누르면 똑같이 스포이드로 바뀌죠. 그래서 원하는 색을 스포이드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럼 정경색이 바뀌었죠. 그 상태로 커서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바뀌었죠? 그러면 다음번에 혀 한번 바꿔볼까요?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스포이드로 쭉 당기고 혀에다가 왼쪽 버튼 클릭. 발바닥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원하는 곳에 커서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리고 몸 한번 칠해 볼게요. 꼬리 칠하고 팔 칠하고 이번에도 팔 칠하고. 근데 지금 하나 한 것 중에
팔을 칠했는데 여기는 선이 없으니까 이쪽까지 타고 들어갔잖아요, 색깔이. 그죠?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덮어 씌워 볼게요. 폴리고널 라소 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해당 여기 희게 만들고 싶은, 흰색으로 만들고 싶은 이 영역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J,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 복사가 되겠죠. 밑에 눈 가려보면 이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를 흰색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흰색으로. 그러면 페인트 툴을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로 이 흰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흰색을 빨아들였죠. 그리고 여기다가 손에다가 흰색을 칠해요.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밑에 눈을 키면 손이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페인트 툴은 이렇게 영역이, 선으로 영역이 되어 있는 곳에 클릭 한 번으로 전경색이 칠해지는 기능입니다. 뭐 색칠놀이 할 때 쓸 수 있겠죠. 이상으로 포토샵 기초강좌 툴박스 두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기초강좌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좌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